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셋값 상승폭은 올해보다 더 확대된 5%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주택 매매 시장은 내년 전국 기준 매매 가격이 0.5% 하락할 것이란 전망치를 발표했으며 수도권 주택 가격은 0.7%, 지방은 0.3% 내릴 것으로 건산연은 예측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47% 올랐습니다.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13개월 연속 이어진 오름세입니다. 또한 전국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0.12%로 지역별로 서울은 0.11%로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 0.15%, 지방 0.1%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3,428건으로 전분기 대비 27.8%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 상품의 월세 수익을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잇따른 주거시장 정책으로 주택시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경제 불황에다가 최저 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은 축소하고 있지만요, 오히려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의 수요자들은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대출이나 세금을 고려했을 때 주거용 부동산보다도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참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치관의 변화 때문일까요? 결혼율도 너무나 낮아졌고요.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요, 국내의 1인 가구 증가 추이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내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원인, 이유, 분석, 그다음에 향후 추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거 형태가 달라지겠죠. 주거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주거에 관련된 정책도 다 바뀔 테고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한 어떤 공급량 확대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투자하는 여건이 되는 조건이 된다면 소형주택 위주로 이제 눈길을 계속 돌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또 입지가 또 우선적으로 따라줘야겠지만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더욱더 인기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되는 형태 어떤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소형화가 되면서 계속 3, 4인 가구가 급감이 되고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1985년도에는 1, 2인 가구가 6.9%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36.3%대까지 앞으로 2045년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2020년도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되니까 한 30%대 정도까지 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가구 비율 중에 30%, 10가구 중에 3, 4가구 정도는 무조건 혼자 사는 또는 둘이 사는 가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게 나이를 먹었든 또 저 중장년층이든 아니면은 고령층이든 이제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결혼을 앞둔 미혼 세대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혼자 사는 거를 대부분 이제 인식을 했었지만 지금은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고령층들도 혼자 사는 인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정책들 또 주택 관련된 공급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변화를 보게 되면 연령대별로 24세 이하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로 보셨을 때 이 중간 라인에 45세부터 59세까지의 라인이 굉장히 확대되고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45세에서 59세 정도 된다 한다면은 자녀를 두고 현재 한 가정을 이루는 어떤 가장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런 또 배우자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현재 주거 형태나 아니면 소비 패턴 또는 현재 어떤 그 가족 단위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작은 주택들, 소형주택 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1인 가구 연령대별 규모도 보시게 되면 30대부터 70대까지 쭉 보셨을 때 30, 40대의 비율은 현재 고령층이 4배 정도 되고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고령층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아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인구들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독거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40, 50대 말씀드렸던 40, 50대 인구 비율이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현재 70대가 될 테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계속 20, 30년 동안 20, 30년 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는 현재 1인 가구로 또 포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주택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급의 입장,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어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주택, 이렇게 조그만 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작은 집을 이제는 선호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쉽게 사고 팔기도 쉽습니다. 큰 대형 평수나 아니면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거래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주택들을 이제는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학력 수준, 혼자 사는 사람과 여러 가족이 이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인 가구의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현재 자녀들이 둘, 셋 있고 가족 단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가족 형태로 현재 학업을 마쳐야 하지만 그래도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보다는 다인 가구의 학력에 따른 소득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16년도 10년 동안의 1인 가구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소득계층 비율을 보게 되면 1, 2위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저소득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소득층이 54.5에서 39.9%대로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위로 봤을 때 이제 소득이 많은 층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의 고소득층은 27%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16년에는 44.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2006년도와 2010년도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한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51.4%에서 66.6%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득 격차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요. 소득 격차가 많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내가 월세를 살더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비중이 높고 월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지역에 포진하고 있고 고가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 봤을 때는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과연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를 따졌을 때 그 지역이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인지 아니면 현재 중소민층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인지 따라서 내 수익률은 달라진다.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고가 또 현재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물건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지만 따라서 수익률만 따지게 되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 주택들은. 그렇지만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따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자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물건 하나를 임대를 놓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거주민들의 소득 성향,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전세 물량들이 현재 계속 고갈되고 있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령대별 1인 가구 형성 요인은 말씀드린 청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혼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안 한 세대고요. 현재 중요한 거는요. 35세부터 49세까지 미혼 세대가 3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세대거나 못했거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장년층 50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한 세대가 많겠죠. 배우자가 있는 현재 유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14만 8천 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이혼한 세대가 31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혼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소형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죠. 자녀를 부양할 이유도 없고요. 혼자만 어떤 거취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소득이 있다면 좋은 지역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거기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노년층에도 미혼이 한 10만 가구가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당연히 찾아오는 사별이 있겠죠. 사별이 이제 41만 3천 가구. 현재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조건들, 자녀들은 다 분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 봤을 때는 가족관계 분리 독립, 또 중장년은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이제 이혼하는 경우겠죠. 가족 구성원 탈락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사망 또는 현재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연령대별 1인 가구 형성 요인 봤을 때도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인 가구 점유 형태는 당연히 월세겠죠. 월세가 아무래도 부담이 없고 물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16년도까지 10년 동안 비교해본 결과 이제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전세라든가 자가와 현재 월세 비중이 거의 비슷하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건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월세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가 주거 형태 비교 보게 되면 오피스텔을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에 사는지 봤을 때 1인 가구는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봤을 때는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도 포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아파트 비율은 굉장히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죠. 방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방 하나짜리,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다인 가구는 당연히 방 하나, 2개 가지고는 현재 가족들을 거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같이 생활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비싼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1인 가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소득이 조금 더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저가 주택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또 1인 가구냐 다인 가구냐에 따라서 주거 형태를 어떤 형태로 이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공임대 공급이라든가 개보수, 구입자금 대출 이런 것들 많습니다. 공공임대 공급은 이번에 또 이제 주거 정책에 또 나온 얘기가 또 이제 포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보조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 공급.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늘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기타 정부 또는 현재 돌아보면 기타 다른 정부에서도 공공임대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공공임대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저가 주택에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45년도까지 1인 가구가 1,589만 명 정도 됩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전체 가구 수의 71%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다 보셔야 되고요. 소형주택과 전세 월세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전세 월세 물량들 다 고갈되고 없습니다. 당연히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 월세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임대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 비중은 현재 55.4%대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인 가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상대적인 겁니다.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실제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구 수는 현재 혼자 사는 가구 수 늘어났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거의 1인 가구 증가가 10,000원 성향이라든가 전월세 증가 어떤 전세 월세에 관련된 증가세를 계속 자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나 교통편리하고 역세권 전세 월세 매물 등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처로서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임대 시장의 확대가 앞으로도 뭐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속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왔는데요. 한 30년이 지나면은요, 1인 가구의 뭐 절반 가까이가 60대에서 70대로 그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할 때 또 유형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미래가 좀 기대되는 지역으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강남 지역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교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저는 뭐 법조타운과 학군인데요. 그만큼 수요자가 좀 풍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나볼까요? 네, 서초동이 현재 고급 주택가 안에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말씀드린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포진한 지역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강남 서초 지역의 아파트 비율이 70%가 넘다 보니까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연립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축 주택 물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물량의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처로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이용하실 수 있고요. 3호선과 현재 2호선이 연결되는 라인이죠. 거기에 장지터널이라든가 그 주변에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 그리고 이제 롯데타운이라든가 그 주변의 재건축 단지, 또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서초 YC 주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직주 근접을 현재 불러일으키는, 또는 그 주변에는 또 교육 시설도 워낙 좋죠. 교육대학교부터 해서 그 주변 학군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장기 체류자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부터미널과 연결된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신분당선, 또는 그 주변의 2호선 라인의 교대역, 그리고 현재 테헤란로가 연장되면서 장지터널이 이제 완공이 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는, 우측으로 봤을 때 주거지와 복합단지가 연결된 업무시설들,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법조타운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 공간들,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공원시설과 현재 서초구의 R&C 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 학군 같은 경우도 서울교대부터 서울중학교,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 굉장히 우수한 학군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학부모 세대들이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학생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레수라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현재 아트밸리 기본 가로수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클래식 악기거리라든가 설해마을 중심으로 한 센트럴시티의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이 되면서 그 주변에 그에 걸맞는 상권들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로 보시고요. 거기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법원단지, 종합병원 같은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는 그런 형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롯데타운도 이제 앞으로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직주 근접에 또 직장 구성들이 워낙 많이 늘어난 지역이고, 삼성타운이 이미 뭐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강남역과 연결된 주변에 인구가 구성들이 좋아지고 직장 인구가 또 특히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됩니다. 봤을 때 이제 뭐 용역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어떤 세미나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서초 YC와 반포 YC 구간이 현재 복합 예술단지와 주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시설 조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쾌적한 공간이면서 주거 형태나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죠. 굉장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현재 터미널 부지 인근에는 저층 단지에 현재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건물부터 영화관, 쇼핑몰부터 각종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구 구성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 형태다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또 임대 예상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월세도 가능합니다. 보증 3천만 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40%까지 봤을 때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은 말 그대로 고급 주택가에 포진해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 우선 환경 때문에라도 당연히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명문 8학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개발 호재가 워낙 많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이기 때문에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우수한 재테크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주택가 근처이기 때문에 살기도 쾌적하고요. 그리고 재테크로도 매력적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실속 따지시는 젊은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부담 없는 접근으로 최근에 이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역삼역 근처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서울 시내 중에 지하, 지상 구간 통틀어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 전철역으로 따지게 역삼역에서 도보 약 3, 4분 정도 거리의 최옥세권이고요. 현재 신축이 거의 완공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 강남역까지 도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되면 W역세권이 되겠죠. 강남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연결들이 굉장히 우수한 여건들이 된다. 역삼역과 연결된 또 그 주변에는 또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역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이제 개발 효과가 이 테헤란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타운과 연결된 또 그 직장인 구성들 늘어나는 증가되는 부분, 또 현재 이 테헤란로 주변에는 그 주변이 실제적으로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젊은 직장인들, 청년층의 인구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현재 오피스텔, 또 주거든 업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다용도의 그런 오피스텔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오피스텔 시세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IT 기업과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혼자 사는 인구들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같은 경우는 강남역과 역삼역 그 주변 테헤란로 라인에 실제적으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현재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을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오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만큼 편의성도 굉장히 강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또 편의성, 이런 것들 거리상의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유일하게 서울 지역 중에서도 오피스텔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설을 보시게 되면 거의 현재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현재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이제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복합단지가 개발된 르네상스 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업무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또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더욱더 늘어날 테고 그 주변에 소형주택들, 소형 오피스텔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현재 탄천과 정비사업 한강정비곤역부터 영동대로 또 통합개발, 또 현재 현대자동차가 무역센터 개발을 하면서 국제관광이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복합시설이죠.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그룹 통합 사업 외에 전시장 컨벤션부터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시설들 들어온다. 그 얘기는 직장인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지하 6층까지 개발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교통과 현재 복합적인 업무 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개발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래도 가격이 월등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과 강남역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 또는 현재 준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기준 용적률이 현재 상향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800%까지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월등 올랐다는 얘기고요. 대지 지분이 있는 만큼 그만큼 시대 차익도 그만큼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만 원 전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월세 가능하죠.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높은 수익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70%까지 가능합니다.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이 4,900만 원부터 9천만 원. 채 1억이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죠. 여러 개를 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으로 직장이 밀집지역이 됐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실이 없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까지 보장이 되는 조건이다. 또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할 때 환매하면서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오피스텔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실거주를 할 때에는 취득 시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면 취득은 물론 팔 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이렇게 쏟아지는 규제를 속에서 이 규제를 좀 벗어난 상품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1:1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1:1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상담하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준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0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2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의 HBSI 전망치가 60선에 그치며 부정적 전망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좋은 부동산 혼자 찾기 너무 어려워하셔서 오늘 길잡이가 좀 되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가볼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지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어떤 굉장히 큰 유동성과 함께 정부의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상급 지역, 인기 지역에 대한 그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강북의 두 지역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용산구 서계동에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가 마포구 그 이대 입구역에 이제 위치한 염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와 마포구 꾸준한 인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7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자, 용산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인기로 따지면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서계동의 입지는 어떨까요? 네,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서계동 하면 좀 생소한 그 행정구역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서울역 기준으로 그 후문 기준으로 도보 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역을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정문 쪽으로 바라보시면 대규모 오피스 상권이랑 특히 대기업 등등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기준으로 어떤 회사와 주거지에 딱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거 지역이 서계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지하철에 어떤 철도망이 갖춰졌냐면 특히 이제 기존에 지하철 1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 그다음에 이제 KTX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경의선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공항철도 총 5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항철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나라 첫 번째 서울의 모습을 딱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 주변이 이제 점차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서울 특히 용산구에서 개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용산하면 흔히들 이제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주거지가 있는 한남동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 이제 나인원 한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 더힐 등의 아주 고급된 주거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좌측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제 서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과시화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한강 이남 쪽으로 바라보시면요. 특히 이제 이천동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동부 이천동과 서부 이천동으로 되는데 이곳에 이제 노후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 그런 개발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용산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서계동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한 번에 다 살펴보시게 되면 용산 전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지도를 보시면서 직주 근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서울 전역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마포와 그다음에 강화문과 종로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임대인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곳에 그래서 이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 이제 기존에 어떤 지하철 노선을 통해서 어떤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한강 인한가의 어떤 다리를 통해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의도와의 어떤 접근성을 살펴보시게 되면 원효대교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남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은 바로 반포대교가 있겠고 그다음에 한남대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원체적으로 태생적으로 워낙 직주 근접이 뛰어난 입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역 역세권입니다. 1호선과 4호선에다가 경의중앙선, KTX, 공항, 철도까지 어딜 갈 때 우리가 고민하고 골라 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우리가 용산하면 전자상가 생각하던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정말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네, 용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용산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용산은 굉장히 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거 지역이 이게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용산 한가운데 있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어떤 대형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남산공원과 그다음에 이제 대형 숲속공원, 그다음에 이제 한강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대형 어떤 숲속 어떤 녹지 공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효과로 인해서 용산 자체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용산의 특히 주택 가격을 굉장히 안정화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공급이 덜 되다 보니까 주택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고급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은 전에 이제
그 지루한 어떤 그 법정 싸움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정비개혁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특히나 먼저 이제 주택 8천여 가구가 먼저 등장을 함으로써 이곳에 이제 주택의 그 어떤 공급과 함께 대규모 상업 지역의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곳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와 용산의 어떤 부가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그 개발 계획입니다. 기존에 그 철도망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중에서 이제 추가로 5개 노선이 또 한 번 신설되면서 이곳의 서울역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치는 바로 그 서울역 자체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곳의 교통망과 어떤 쇼핑망과 어떤 상업 시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그 옆에 인접 지역인 어떤 서계동 지역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어떤 철도망이냐면 그 용산과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를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심도 광역철도망인 GTX A 노선과 B 노선도 이 서울역을 간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유동 인구의 어떤 기대 효과를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개발 효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개발의 어떤 수혜를 잇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계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그 산업 시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벤치마킹 그 사례로는 그 강남역에 있는 코엑스와 일산에 있는 킨텍스의 어떤 마이스 산업 그 단지를 고스란히 옮겨옴으로써 이곳에 어떤 상업시설과 오피스, 레지던스 같은 대형 업무 지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더욱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계동 일대 지역이 굉장히 노후가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사도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요건 중에 많은 그 부분이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언 뉴타운과 북아이언 뉴타운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말리던 그 어떤 개발을 통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발 호재들이 참 많으니까 이제 용산하면은 소위 부자 동네라고 하는 한남동도 있고요. 용산이 좀 가격대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서계동 쪽의 투룸 다세대 주택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투룸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700만 원을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정도 금액인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안고 진행한다면 전세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전세만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책정해 주신 가격이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용산에 또 개발 호재는 많은데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주택이 더 귀해 보이는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 여기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는 바로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타운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곳도 워낙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프리미엄과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재개발을 안거나 어떤 지역에 투자나 어떤 실거주 요건을 했을 때도 역시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계동 또한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를 자랑할 수 있는 용산구 서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지 이사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여기도 스테디셀러와 같은 지역이죠. 이제 마포구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포구 염리동 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그 주간 지수 그 표를 보시면 주간 지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부권 지역은 바로 은평구와 그다음에 서대문구, 그다음에 마포구 이 세 가지 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특히 마포 자체는 다양한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로 따졌을 때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마포 일대의 주택 가격과 어떤 상업 지역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3년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투자자의 선호도가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현상은 한번 계속되면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안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바로 2대 입구역 바로 도보로 2분 정도 해당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아현 뉴타운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염리 4구역이 개발이 제한됐다가 다시 이제 묶여갖고 다시 재추진 중인데 바로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이제 지하철 2호선 2대 입구역 바로 도보 한 2분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대학 상권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촌과 이대 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대 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 젊은이의 상권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공덕 업무지구와 서울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장과 대학의 어떤 상권이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주 근접의 특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과 그다음에 5호선, 그다음에 6호선이 다양하게 갖췄기 때문에 서울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을 순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어떤 인접 지역에 어떤 매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6호선과 이제 5호선을 활용하시면 서울의 대규모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직주 근접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유동 인구와 그리고 상업 지역이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 지표로 뚜렷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개발 호재에는 이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간접자본, 특히 철도망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곳에 기존에 소외됐던 지역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환승을 하면서 이곳의 어떤 경제적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 특히 이제 신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또 한 번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 신설되는 노선의 구간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마포 지역에서도 어떤 소외를 많이 받았던 지역 위주로 이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노선과의 환승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서부선 경전철의 개통 효과가 마포구 일대에 더욱더 부동산 가치를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당인리 발전소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인리 같은 경우에는 강변북로 옆에 어떤 위치한 화력발전소입니다. 이곳에 어떤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곳은 기피 시설이다 해갖고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곳의 어떤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발전소의 어떤 역할을 바로 지하로 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발전소가 있던 그 지상에는 바로 공원과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문화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이제 단순 공원뿐만 아니라 문화 창작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직장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명소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기피 시설이 또 어떤 선호 시설로 변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살펴보시면 이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마포 일대의 서울 창업 허브센터 개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흐름이 4차 산업 시대에 근접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로 이제 마포구 일대와 그냥 개포동 일대, 특히 마포 서울 창업센터에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산업군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어떤 그 거대한 그 인공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일자리 창출에 큰 호재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아현 뉴타운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그 2호선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위쪽으로는 부가현 뉴타운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아현 뉴타운 개발이 있겠습니다. 특히 아현 뉴타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18,500여 가구가 2022년까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어떤 미니 신도시급의 어떤 규모로 이 지역이 점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그 기반 시설이 정비가 되고 기존의 상권과 어떤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면 이 동네 주변 자체가 어떤 덩달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큰 호재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현 뉴타운 사업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발전소 쪽의 변신도 그렇고요. 철도 사업, 길이 뚫리는 호재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감을 좀 나타내 주셨는데, 자, 이대역 역세권의 지금 투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세대 투룸 기준이고요. 그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를 안고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약 5천에서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전세 시세를 살펴봤을 때 약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이면 전세가 무난하게 빠지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월세 시세는 약 3천만 원에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약 2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세가나 월세 부분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 지역도 꾸준한 인기 지역인 만큼 저희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지역 특히 서울에서도 아마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서 살펴보면 기존에 없던 그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염리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그 방송만 듣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임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에서 나와서 진입로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이 지역이 변화하고 변모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여름 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그 살펴본 결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그 희소소한 물건이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직접적으로 와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동산 어떤 견문도 넓힐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지역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 개발 호재도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변모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는 그 모습을 그 직접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마포구 염리도의 주택이 희소성이 돋보인다고 하니까 임장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이사님께서 보시는 유의점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 가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주택을 허가를 낼 때 가끔 살펴보시게 되면 가끔 주차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허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는 주차가 한 대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건물보다는 이제 주차적으로 한 80에서 100%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도 좋은 이런 지역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차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도 모두 충족해주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마포구 염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울 안에서 앞으로 변화가 정말 크게 일어날 지역이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날 지역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 시간 알차게 재우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